누군가 세상을 떠난다. 사람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꽃이 놓이고 슬픈 말들이 오간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남은 사람은 좋은 죽음이었어라고 이야기한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무겁고 조심스럽고 성스럽게 여긴다. 죽음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이자 세상과의 이별로 다뤄진다. 하지만 자연 입장에서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이다. 자연은 죽음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 죽음은 그저 하나의 기능, 하나의 교체, 하나의 정리일 뿐이다. 자연의 관점에서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리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연은 감정이 없고 의도가 없고 목적도 없다. 죽는다는 일에 감정을 담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 하지만 자연은 죽음을 기능처럼 대한다. 작동이 멈췄으면 그냥 멈춘 거다. 슬플 것도 특별할 것도 없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취급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이 모든 것을 진화의 논리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진화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오직 하나다. 이 생명체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잘 전달했는가? 그뿐이다. 그 생명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진화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복제가 끝났다면 그 생명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진화는 죽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사건처럼 느껴지는 죽음이 자연에게는 그냥 시스템이 자기 스스로를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자연은 단 한 번도 죽음을 특별하게 다룬 적이 없다. 그건 그저 자리를 비우는 일일 뿐이다. 사실 자연의 입장에서 죽음은 필수 요소다. 살아있는 존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단순한 불행도 예외적인 사고도 아니다. 자연은 오히려 죽음을 하나의 중요한 장치처럼 사용해왔다. 말하자면 생명 시스템 안에 기본값으로 설치된 자동 종료 기능 같은 것이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몸이 망가지고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일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자연의 입장은 다르다. 자연은 죽음을 하나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으로 설계해 두었다. 몸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망가진다. 세포는 계속 복제되면서 점점 오류가 쌓이고 장기나 기관도 예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다. 마치 프린터로 같은 문서를 수천 번 복사하면 점점 번지고 흐려지듯이 우리 몸도 스스로를 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낡아간다. 문제는 이 낡은 시스템이 계속 돌아갈 경우 생명 전체에 더 큰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고장난 부위를 고치느라 에너지가 낭비되고 젊고 건강한 세대가 써야 할 자원을 계속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적인 예가 있다. 우리 몸속 세포 중 일부는 죽지 않는 복제를 멈추지 않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하며 자라나고 결국 주변 장기까지 침범하며 몸 전체를 파괴해버린다. 죽지 않는 세포가 생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판단한다. 이 생명체는 이제 멈춰야 한다. 죽음은 그렇게 생명이 스스로 위험해지기 전에 다음 생명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장치가 된다. 죽음은 멈춤이 아니다. 자연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가장 조용한 기술이다. 계속되기 위해선 한 번쯤은 끝나야 한다. 그렇게 생명은 죽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죽음은 자연 입장에서는 그저 일어나야 할 일이다.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누구도 멈추지 않는다. 그저 때가 되면 생명이 멈추고 자리를 비운다. 이것은 자연의 오래된 방식이고 지금도 어디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죽는다는 것에 어떠한 의문도 궁금증도 가지지 말고 그저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여긴다. 그저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아무 의문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함정이다. 자연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어떤 동물은 자신의 새끼를 먹고 어떤 무리는 다친 동료를 두고 도망친다.
동족을 죽이고 버리고 이용한다. 모두 자연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행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저 작동할 뿐이다. 의미도 윤리도 없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질문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만든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자연에게는 시스템 종료일 뿐이지만 인간에게는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왜 죽는가? 죽기 전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이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그 질문이 바로 삶을 만든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죽음이 뭔지 생각하고 그 의미를 고민하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 동물은 죽음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아프면 피하지만 죽음이란 게 어떤 건지 미리 상상하거나 걱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아직 죽지 않았어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걸까 같은 생각을 한다. 아직 살아있는데도 죽은 뒤의 세상을 떠올리며 불안해한다. 이렇게 죽음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다. 그래서 인간은 옛날부터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왔다. 천국, 환생, 영혼, 조상신 같은 개념들이 다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죽음을 단순한 끝이라고 믿기 어려워서 그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죽음은 그냥 끝이다. 사라지는 거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죽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살아있는 지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상상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이 더 자유로울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시간이 끝이 없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는 얼마나 특별할까?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면 지금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순간은 가벼워진다.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입하고 감동할 수 있다. 하지만 끝이 없다면 이야기의 흐름은 느슨해지고 아무 장면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루가 더 귀해진다. 죽음이 있다는 건 삶의 경계선이 있다는 뜻이다. 이 선이 있어야 삶의 힘이 생긴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지금을 더 잘 살고 싶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 죽음은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까? 이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울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죽음을 앞에 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존재를 애써 외면하며 산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죽음을 가까이서 직접 마주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다.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사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사람, 호스피스 병동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죽음을 바라본 이후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 출세가 중요하지 않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도 사라진다. 외모, 돈,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모두가 아주 작아진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가 중요해졌어요.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전부가 된다. 이전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풍경, 바람의 감촉,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소중해진다.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의외로 단순하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할 걸, 사랑한다고 자주 말할 걸, 남 눈치 보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 걸. 정작 인생의 끝에선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거의 무너진다. 자존심, 체면, 돈, 직위 다 부질없어지고 남는 건 진심과 시간뿐이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고 고맙다는 말도 미루지 않는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다. 죽음은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도 그들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건 아니다. 하지만 굳이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들의 후회를 우리 삶의 나침반 삼으면 된다. 하루의 끝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바꾼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진짜 나답게 살아가게 만든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깊어진다. 그렇게 죽음을 진지하게 떠올릴 때 삶은 더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된다. 그 방향은 더 빨리 달리는 길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걷는 길이다. 죽음을 외면할 땐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된다. 남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조급해진다. 하지만 죽음을 직시하면 비교의 기준이 달라진다. 남이 아닌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죽음을 직시한다는 건 그냥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삶의 진짜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무작정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다 갈 건지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사라진다. 그건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나 다르다. 하지만 그 답은 분명히 죽음을 받아들일 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삶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된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지금의 순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